이춘재가 화성 10건에 추가로 4건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 인근 2건은 88년도 수원 화서역 여고생, 그리고 이제 89년 수원 오목청동 여고생 사건으로 이제 압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2건을 더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사건 2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 청주 가경동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1992년 청주 복대동 20대 주부 사건. 사건명 1991년 1월 가경동 여고생 살인 사건. 1991년 1월은 이제 화성 9차 사건이랑 화성 10차 사건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박모양 17살, 발생 날짜는 1991년 1월 26일 토요일, 발생 시각은 이제 토요일 오후 6시경, 당시 행적, 박양은 1월 26일 토요일 회사 기숙사에서 집으로 향하다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말이니까 집에 가다가 실종이 되었다. 그 방조 공장이 좀 외진 곳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살짜리가 이제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강간 살인한 놈입니다. 이춘재가.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용서를 하면 안 돼요. 발견 날짜는 다음 날인 1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에 발견이 되었다. 발견 장소는 가경동 택지 조성 공사장의 이제 지름 1m 콘크리트 관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 최초 발견자는 강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강력계 형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발견 계기, 이 사건이 좀 극적인 사건이죠.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근처의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이 이제 강도 성폭행을 당하는데 당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 경찰이 그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수색을 하다가 이제 박양의 시체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30대 여성이 강도를 당한 곳이랑 박양이 사체로 발견된 곳이 이제 장소가 같았다. 사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다. 30대 여성은 1월 26일 토요일 이제 오후 8시 30분경에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서 30대 남성에게 이제 납치가 되어 100m 떨어진 공사장 하수관으로 이제 끌려갔다. 범인은 여성이 입고 있던 이제 스타킹과 이제 바지로 이 여성의 이제 손과 발을 결박한 뒤에 여성이 소지한 당시 가치로 12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현금과 이제 반지를 빼앗고 이제 강간하려고 했다. 이 여성은 범인이 한눈 판사에 이제 결박을 풀고 바닥에 매설된 70m 길이의 흉관, 하수관끼리 연결해 놓잖아요. 거기를 이제 기어서 이제 탈출을 했다. 그리고 이제 30대 여성이 증언하기로는 자신이 납치된 하수관 인근에 다른 여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였고, 그리고 30대 여성이 흉관을 탈출할 때 기어 나오잖아요. 그때 옆에 흉관에 점퍼를 뒤집어 쓴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탈출할 때까지 박양은 옆에 흉관에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인 1월 26일 토요일 날 6시경에 17살 박양을 납치해서 결박한 다음 하수관에 넣어놓고 다시 길로 나가서 8시 30분에 길을 지나가는 마을 주민 30대 김 씨를 납치해서 또다시 끌고 와서 하수관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이제 먼저 17살 박양을 강간한 후 8시 30분에 또다시 30대 여성을 납치해서 금품을 뺏고 강간하려다가 여성이 도망치면서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제 30대 여성은 충격 때문에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은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기억을 하는데 30대 남성이고 이제 키가 170 정도 증언했으며 경찰은 그 박양 시신에서 정액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액 발견했으니까 또 이춘재랑 또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에서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제 머리카락을 발견해 이를 이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다. 그리고 이제 목격자가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사건 현장 200m 떨어진 곳에 이제 세워진 포크레인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포크레인 기사를 이제 수사하려고 했으나 그 숨어 있다가 달아난 남성이 다음 날부터 이제 행적을 감췄다. 현장의 지리적 특성은 이제 허벌판에 배수관로가 있는 이제 공사장. 대면 방법은 이제 박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인에게 또 납치되어 길가에서 100m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이제 끌려가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 현장의 특징은 이제 공사 현장이니까 이제 가로등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매우 어두웠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2.5m 깊이의 이제 하수관로가 이제 매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큰 웅덩이와 이제 하수관들이 다수 널려 있는 이제 장소였다. 그렇죠. 이제 범인들이 좀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이제 매우 유리한 장소다. 살해 방법은 이제 목이 졸려 숨져 있었고, 방법은 이제 불에 지어 끈을 뜯어가지고 이제 목에 이제 감았다. 경부 압박에 의한 상기도 폐쇄 질식.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26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탈출한 생존 여성이 8시 30분에 납치가 되어가지고 100m 끌려가가지고 결박당한 후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9시 한 2, 30분 됐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양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까 9시 넘어서 12시 사이에 사망한 것이 이제 맞을 것이다. 아마도 30대 여성이 탈출하자 범인이 박양을 이제 즉시 살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박은 상의 이제 속옷으로 이제 양손을 결박을 했다. 그리고 재갈. 또 이 재갈이 또 재갈만 안 하고 또 양말을 또 입에 틀어놓고 러닝 셔츠로 이제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놈이 그 입에다가 이렇게 쑤셔놓고 이제 음부에다 그냥 쑤셔놓고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스타킹과 이제 바지로 이제 손발을 결박하였다. 강간의 흔적은 이제 성폭행하였다. 시체 유기 방법은 이제 콘크리트 관에 이제 유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증거품으로는 17세 여공의 시신에서 정액을 발견,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발견. 증거품 감정 결과 이제 국과수의 감정 의뢰. 부검 결과는 이제 박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을 졸려 이제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다. 근데 이 사건이 또 범인이 검거가 된 사건이에요. 경찰은 3개월간의 이제 수사 끝에 상습 절도 혐의로 수감된 박모 씨 19살을 범인으로 이제 검거. 경찰은 박군이 91년 1월 26일 오후 8시에 택지 개발 공사장에서 귀가하던 박양을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서 손발을 묶고 폭행을 하다가 이제 반항을 하자 속옷으로 입을 틀어 막고 목을 졸라 숨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에서 법정에서 박군은 증거 부족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풀려납니다.
이 사건에서 또 박군이 어, 범인으로 몰렸다면은 또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군의 생전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서에서 이제 고춧가루 고문을 당했다고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7세 여공의 시신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만 비교하면 되는데 경찰이 박군을 재판까지 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제 박양의 부모가 현장에 가보니 재갈을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이제 그 박양의 입 주변이 이제 새파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군은 박씨 부부의 집에서 이제 길 하나 건너에 살던 이제 이웃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끼리도 왕래가 끊기고 동네 주민들도 쉬쉬하고 박군이 이제 97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이제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그날 못 나간 것이 이제 평생 한이 되었다. 사건 간략한 개요는 범인은 1991년 1월 26일 토요일 6시쯤 박모양 17살을 납치한 후 또 다시 8시 30분에 30대 여성을 납치한 후 각각 공사장으로 끌고 가고 강간 살인을 시도하여 박양은 사망하였고 30대 김씨는 극적으로 탈출하였다. 이 사건이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연장선상이 아니냐고 이제 의심을 받는 사건이죠. 유사점을 한번 봐야겠죠. 유사점. 유사한 수법, 장소, 허허벌판, 하수관. 그래 하수관은 이제 항상 이놈이 이제 은폐시키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제 하수관을 선택한 거는 이해가 간다. 뭐 농수로나 뭐 하수관. 근데 장소가 이제 허허벌판이다. 화성 사건도 이제 추수가 끝난 허허벌판에서 일어난 사건이 몇 건 있죠. 그 범인 입장에서는 허허벌판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다가도 이제 반대로 이제 허허벌판이면은 유리할 수도 있다. 누가 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어캣처럼. 그리고 이제 상세 수법 첫 번째 납치해 가지고 이제 100m 끌고 간 점. 화성 2차 사건도 이제 190m 끌고 갔고 이제 나머지 사건들도 항상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범행할 장소를 이제 정해두고 이제 납치가 가능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로 이제 나가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스타일. 그리고 두 번째, 입에 양말을 구겨놓고 추가로 이 재갈을 단단히 물렸다. 저는 참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 음부에 막 쑤셔 넣는 행위. 이게 이제 여성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큰 고통이란 게 데미지를 주는 행위거든요. 이제 재갈만 물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재갈이고, 이 틈새로 코로 이제 숨이라도 쓸 수 있지만, 입에다가 이제 막 양말 속옷을 꾸겨놓고 재갈을 물리는 거는 이거는 고문이다. 질식 고문. 질식 성애자. 이놈은 매우 질이 안 좋은 놈이에요. 잔인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질식에 가까운 상태까지 여자를 갖다가 데미지를 왕창 준 상태에서 강간을 하고 그 데미지가 왕창 입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교살할 때도 손 씻겠죠. 나쁜 놈이에요, 이놈. 세 번째, 양손을 뒤로 결박을 했다. 똑같죠. 그리고 네 번째, 불에 지어 끈으로 교살. 자, 구독자 여러분들, 불에 지어 끈으로 여자 이렇게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들죠? 불에 지어 끈으로 목 졸라 죽이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입에다가 구겨놓고 재갈 물린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미 데미지가 왕창 입은 상태니까 불의 지역군으로도 간편하게 교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수. 30대 김 씨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스타킹이랑 바지로 결박했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 바지로 결박한 부분이 단단하지 못해서 이제 풀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범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본인만의 그 살인 키트가 없는 살인범들은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의 물건으로 막 하는 게 안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보면은요, 이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여자는 진짜 꼼짝도 못하고 쉽게 제압을 당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탈출하는 또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어, 꼼짝도 못하고 쉽게 제압이 되더라.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남자든 여자든 자주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제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아웃 상황에 닥치면은 이제 멘탈이 나가는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죠. 이거는 저기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블랙아웃 무조건 뛴다. 어떻게 뛴다? 소리 지면서 무조건 뛴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실수로는 이제 박양 시신에 이제 정액을 남긴 점. 정액을 남겼다. 이제 정액을 남겼다면은 범인은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한 장소에 또 여자 두 명을 끌고 왔다는 점.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범행 장소는 하수관이지만 아마도 유기 장소는 이제 따로 있었을 것이다.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액을 뿌렸겠죠. 유기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돌발 상황으로 이제 30대 여성이 달아나자 범인도 이제 박양을 빨리 처리하고 유기하지 못하고 이제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아난 게 사건 현장 200m 떨어진 포크레인 옆에 숨어 있다가 추가로 달아나는 것을 이제 목격되지 않았을까. 이춘재랑 공통점이 나오죠. 포크레인. 그 이춘재는 당시 이제 황하성이랑 청주를 오가면서 이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 살해 장소가 이 씨의 신혼집 인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죠. 범인은 만약 범인이 이춘재라면 12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이제 반지를 빼앗고 강간을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의 이제 살인이라면 박양 한 명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위험하게 한 명 더 현장에 납치를 했느냐. 그래, 현금을 뺏는 건 뺏는다 쳐도 반지는 왜 뺐느냐. 반지를 어떻게 처분을 하려고 반지를 뺏었느냐. 결혼 전이라 돈이 필요했나?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이춘재의 전리품을 모으는 습관? 1987년 12월 24일 토요일 수원 여고생 사건이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이춘재는 시계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1986년 12월 14일 화성 4차 사건에서도 시계와 반지를 이춘재가 가져갔고 이번 사건인 1991년 1월 26일 토요일 가경동 여고생 사건에서
추가로 납치한 30대 여성의 반지도 가져갔다. 이게 보니까 하필 모두 사건 다 주말이네요. 주말이고 세 건 모두 시계랑 반지를 가져갔다. 그 시계랑 반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청주 처제 사건에서 감옥에 있을 때 이춘재가 어머니한테 이제 면회온 어머니에게 집안 살림 중 태울 수 있는 것은 장판까지 모두 태워버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이미 처제 사건은 DNA가 나와서 끝났는데 왜 집안 살림을 다 태우라고 했을까? 좀 의심이 되죠. 이놈이 뭔가 집어가면서 모으는 놈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 연쇄 살인범 중에 아직 전리품을 발견한 사건이 없죠, 아마? 강호순도 잡히기 전에 싹 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못 찾았고 컴퓨터를 갖다가 탁 포맷해가지고 분명히 강호순이 그 잡히기 직전에 컴퓨터 포맷한 게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 유영철이나 정남규, 정두영 뭐 이런 애들도 전리품을 예전에 그 안양에서 그 회사원이 여성 3명 그 카메라를 뺏은 적은 있죠. 그 피해자의 카메라를 뺏어서 자기가 사용한 적이 있죠. 그거를 전리품으로 그거는 이제 물욕 때문에 뺏은 거고 이제 전리품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 사건을 이제 만약에 이춘재가 했다라고 해갖고 이제 범행 날짜를 데이터를 이제 넣어보면은 1990년 11월에 화성 9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중생 14살 9차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2달 후에 1991년 1월에 청주 가경동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여자 2명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있은 후에 석 달 후에 화성 10차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화성 10차 사건을 저지른 석 달 후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1년 후에 복대동에서 20대 가정주부를 살해를 합니다. 공백기가 이제 1년 3개월이었다. 그리고 4월로 이제 93년 4월에 이제 청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백기 1년 7개월 후 1994년 1월 3일 날 처제를 살인을 해서 이제 검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고 공백 기간 1년 3개월 후에 범행 수법이 완전히 다른 복대동 가정주부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질렀다. 8차 사건도 완전히 수법이 달랐고 오목천도 완전히 수법이 달랐고 이 복촌동도 완전히 수법이 달랐다. 만약 이 세 사건이 이춘재가 범행한 것이라면 살인사건은 15건 외에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 건 다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이제 청주에서 미제 사건이 5건이 있는데 그 나머지 3개를 한번 볼게요. 1991년 3월 7일 남주동 새빵 살인사건. 청주 남주동에서 주부 29살 먹은 이제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남편이 발견을 하였고 공업용 테이프로 이제 눈이 가려져 있었고 양손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스타킹이 입에는 스타킹으로 재갈을 물려 있었다. 그리고 양쪽 가슴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 금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방어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 일체가 이제 집안에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남아 있다는 점. 이춘재가 했을까 안 했을까? 스타킹으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똑같죠. 그리고 양쪽 가슴에 흉기로 찔린 상처, 이것도 이춘재가 하는 짓이죠. 금품을 그대로 남긴 점도 이 새끼가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이게 또 화성에서도 이런 짓을 몇 번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수법이 다르네요. 이춘재가 했을까 안 했을까? 어렵죠. 사건이 범인이 검거된 후에는 이제 추리하기가 쉬운데 검거 전에는 추리하기가 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1992년 4월 28일 복명동 주차장 살인 사건. 청주시 복명동에서 30대 여성이 식당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되었다. 음식점 주차장에서 이모 씨 34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 이 씨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 그리고 머리밭에는 벗겨진 하의가 놓여져 있었고 두개골은 파열되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8일 밤 12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신발 한 짝과 핸드백. 여성은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범인일 것으로 추정을 했으나 수사의 진전은 보이지 못했고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발생 장소가 주차장이네요. 지나가는 유흥업소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아니면 범인이 차가 있어서 유흥업소 여성을 이제 차에 태우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유기를 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랑은 연관된 점이 없어요. 없는데 8차, 오목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사건 하나, 또 가정주부, 그것도 이제 연관성이 없는데 이것도 좀 청주에서 일어났고 이 청주에서 일어났던 것 자체가 좀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2년 4월 23일 강내면에서 이제 알몸 살인 사건. 23일 오전 8시 20분에 20대 여성의 시신이 청주시 강내면 학교천 경부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학청교 아래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시신은 40cm 깊이 땅 속에 묻혀 있었고 얕게 묻은 거죠. 양손은 뒤로 스타킹으로 결박이 되어 있었다. 한 달 전 사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얼굴 곳곳에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다. 폐의 상태로 봤을 때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운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일 가능성을 큰 것을 보고 이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여성의 신분은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듣고는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인이 차가 있어야겠죠. 학청교 이제 확장 공사 구간에다 유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주차장, 그리고 차로 가야 되는 장소, 이제 업소 여성, 두 여성 다 이제 안면을 공격을 당함, 그리고 하의가 벗겨지거나 알몸. 이춘재가 당시에 이제 차가 있었나 한번 봐야겠죠. 범행하기 쉬운 업소 여성을 이제 노렸다.
뭐 이춘재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회생활 했으니까 뭐 유흥업소를 다녔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쉬운 범행 대상을 삼음으로써 이제 수법도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이 강내면 학청교 아래서 이 발견된 20대 여성은 이춘재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주동 주부는 이거 남주동 주부하고 청주 복명동을 좀 헷갈리는데 아, 학청교는 이춘재가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되는 사건명 청주 복대동 20대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이모 씨는 당시 이제 28세 갓 결혼한 가정주부랍니다. 발생 날짜는 1992년 6월 25일. 발생 시각은 이제 오후 5시 30분. 목격자가 있었는데 당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이제 확보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폈지만 사건을 이제 해결하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살해 방법은 전화줄로 목을 졸려서 이제 살해했다. 강간 흔적은 이제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복장 상태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이거 하의만 벗겨놓는 거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저항 흔적 머리에는 이제 4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사건만 본다면 화성 사건이랑 연관성을 연결 지우기는 이제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끼워 맞춘다면은 전깃줄로 이제 목을 졸린 점 그리고 이제 하의를 벗겨놓은 점.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이춘재가 또 강간을 안 해도 옷을 또 하의를 벗겨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격자가 20대 초반이라고 말했지만 92년이면 이춘재는 29살이었다. 목격자가 잘못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이 복대동 20대 주부 살인 사건이 이춘재가 한 거라면은 살인 사건은 15건 외에 더 있을 것이다. 지금 수법이 바뀐 게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 청주로 이사 와서. 이춘재는 당시 화성 청주를 오가며 포크레인 기사로 이제 일을 했고 살해 장소가 또 이 씨의 신혼집 근처라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가경동 여고생 살인 사건이랑 이 복대동 20대 주부 살인 사건 그리고 복명동 주차장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남주동 주부 살인 사건 그리고 강내면 알몸 살인 사건 이 5개 사건 중 이춘재가 한 것을 라고 이제 추정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한 3건 정도는 이춘재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